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4년 동안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희 남편이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었거든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아빠한테 손을 벌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남편 사업을 도와줄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하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글쎄 나중에는 도움 안 되는 가난한 처가는 필요 없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 놈을 뻥 차버리며 시원하게 이혼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순간 남편 놈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쫄딱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떻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꿈도 많고 또 그만큼 능력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끌려 저도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인지 저의 이상형도 저희 아빠처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신혼 초반에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사업을 하며 바쁜 것 치고는 매우 가정적인 편이었고 또 저희 아빠를 무척 잘 따랐거든요. 저희 아빠처럼 훗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서 저희 아빠가 자기의 롤모델이란 소리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빠도 저희 남편을 많이 예뻐했습니다. 게다가 사업을 해서인지 두 사람 다 서로 잘 통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만나는 날이면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백서방 만나서 식사하니까 참 좋구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실컷 하고 말이야. 저도 아버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아버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술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버님이 있어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런가? 백서방, 힘내게. 앞으로는 회사도 더 잘 될 거야. 네, 아버님. 게다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며 때마다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뵐 때마다 매번 용돈도 드리고 또 몸에 좋은 보약이며 안마기에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늘 고마웠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라기보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까맣게도 모른 채요. 남편 놈의 낌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저희가 결혼하고 4년쯤 되었을까. 남편의 회사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그러긴 했었지만 남편은 자꾸만 저희 아빠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사위가 힘드니 그럴 때마다 매번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매번 잘 될 수만은 없는 거라 남편 회사가 어려워진 비슷한 시기 저희 아빠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는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또다시 회사가 힘들어지니 저희 아빠에게 손을 벌리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회사가 힘들다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요. 여보, 요즘 우리 회사가 많이 힘들어서 말이야. 혹시 괜찮으면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지금 우리 아빠 회사 힘든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 회사를 도와달라는 말을 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자기네 회사 힘들 때마다 여러 번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당신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매번 우리 아빠한테 도움만 받을 생각을 해. 그러는 거 당신 사업하는데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경험도 쌓이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런가? 이번에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뻔뻔한 거지? 알겠어. 일단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저희 집 가장이었고 남편 회사가 힘들다는 게 저 또한 같이 걱정되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때라면 모를까. 아빠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손을 벌리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미 도와주실 만큼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노력해 일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또다시 저한테 아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여보, 당신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생각해 봤어? 말했던 거라니? 어떤 거? 왜 그때 아버님한테 말해서 우리 회사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 당신 또 그 이야기야? 우리 그때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냐고. 당신도 지금 우리 아빠 회사 힘든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 당신 회사 도와주다가 우리 아빠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이 우리 부모님 책임질 수 있어? 에이, 싫으면 관두라고. 치사해서. 나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가 필요 없다고. 알아? 진짜 돈 좀 있다고 유세는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더니 남편은 화가 났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까지 꼭 잠궈버렸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그 모습에 어찌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전까지 알던 저희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남편을 도와줄 수 없게 되자 돌변한 남편을 보며 저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제가 정말 결혼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혹시나 결혼하고 4년 넘게 남편에게 속고 산 것이 아닌지 고민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남편을 도와줄 수 없게 되자 그 일이 무슨 앙심이라도 품은 건지 남편 놈이 정말 아주 제대로 치졸한 짓까지 벌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빠도 회사가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데도 말이에요. 그때가 저희 아빠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아빠 생신 선물을 뭐로 할 건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보, 아빠 생신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아빠 생신 선물 뭐로 하면 좋을까? 당신 뭐 생각해둔 거 있어? 아버님 생신? 뭐 그까짓 거 대충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요즘 회사 어려워서 정신없는데 나한테 그런 귀찮은 것까지 물어야겠어? 대충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 생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우리 아빠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알겠어. 그러면 아빠 생신 선물 내가 알아서 정할게. 그런데 제 말에 남편 놈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아빠 생신 선물을 알아서 사겠다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잠깐 여보. 아버님 생신 선물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이 우리 아빠 생신 선물을 준비한다고? 조금 전에는 내가 물어보는 것도 귀찮다며. 아무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까. 당신 절대로 나 몰래 따로 아버님 선물 준비하면 안 된다. 내가 장인어른 생신 선물 준비할 거니까. 알겠어. 대신 당신 우리 아빠 생신 선물 제대로 잘 준비해야 해. 남편의 행동이 요즘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남편 놈의 성화에 저는 한번 믿어주기로 하고 아빠 생신 선물 준비하는 걸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 몰래 저희 아빠한테 드릴 선물로 현금도 따로 준비했죠.
그렇게 아빠 생신날이 찾아왔고 친정 부모님, 오빠네 부부, 저희 부부까지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예약해둔 한정식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빠야 아빠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자주 본다지만 저는 잘 그렇지가 못하니 아빠는 오랜만에 보는 딸 자식과 사위가 반가워 아주 기분 좋아하셨어요. 백서방,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이렇게 매번 내 생일도 챙겨주고 정말 고맙네. 하하, 그럼요. 당연히 고마워하셔야죠. 별 볼 일 없는 처가 챙겨주는 사위가 요즘 어디 있다고. 아버님 저한테 정말로 감사해 하셔야 합니다. 남편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아직 남편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 저희 아빠는 남편 놈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백서방, 지금 농담하는 건가? 이 사람 이제 보니 아주 재미있는 친구일세.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에게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챙겨온 선물을 꺼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건 생신 선물입니다. 아이고, 선물까지 준비하고. 백서방, 고맙네. 그런데 남편이 아빠 생신이라고 준비한 선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선물 포장도 아주 촌스럽고 선물 상자를 넣어온 것도 검정 비닐봉투였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은지 좋은 얼굴로 남편이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남편 놈의 선물에 온 가족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 놈이 준비한 저희 아빠 선물은 메리아스 3장이 전부였던 겁니다. 저희 아빠는 형편없는 남편 선물에 몹시 당황하셨는지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게 뭐야? 메리아스 3장이라니. 당신 이거 정말로 우리 아빠 생신 선물로 사온 거 맞아? 솔직히 예전에야 아버님께서 날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도 잘 준비했지만 이제 아버님이 나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돈 써가며 선물을 해? 아버님, 요즘 회사 많이 힘들다고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아버님 형편에 이 정도도 정말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신 선물 안 하려다가 특별히 시장까지 가서 제일 비싼 메리아스로 사온 거니까 잘 입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잘 될 때는 저희 아빠 옆에서 붙어서 콩고물이라도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하고 붙어서 갖은 알랑방귀를 다 끼던 인간이 저희 아빠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을 하며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저희 아빠한테 그러는 남편 놈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빠가 들고 있던 메리아스 상자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메리아스 3장이 든 상자로 남편 놈을 후려패버렸어요. 이 화상아! 왜 사냐? 왜 살아? 쓰레기 같은 놈. 나한테 아빠 생신 선물 알아서 한다고 절대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러려고 그랬던 거냐? 그동안 우리 아빠가 네 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아빠 생신날 메리아스 3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인간도 아니야. 이 양심도 없는 놈. 메리아스, 너나 쳐입어라 이 자식아. 아이, 아프다고 아파. 그렇다고 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그렇게 아빠의 생신은 저희 남편의 일로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전 그날 정말 진심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죠. 남편 놈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 생신날 남편 놈이 한 행동을 보며 남편 놈이 진짜 인간성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가 잘 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잘하더니 좀 힘들어지자 돌변해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인간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남편 놈은 그날 일에 대해 저에게 사과한 것도 잠시,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기어이 저와 끝장을 볼 일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앞에서 의기양양한 태도로 꺼낸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이번에 내가 큰 투자자 하나 잡았거든? 그것도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투자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연락해서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나도 이젠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감히 네 아빠는 사위가 힘든데 나 몰라라 해? 나는 나 힘들 때 안 도와준 매정한 처가 필요 없거든? 앞으로 나도 영원히 당신 진정 안 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이라고 했다. 어쩔래? 우리 친정 힘들어서 필요 없어지니까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네? 그래, 어쩔래? 그래도 네가 눈치는 빨라서 내 말귀를 금방 알아듣네. 솔직히 너랑 결혼한 것도 내가 너 좋아서 한 거 같냐? 너희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사업하는 돈 많은 집딸이랑 결혼에 어떻게든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가만 보니 장인어른 사업 망하려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살겠냐? 나는 능력 없는 거지 장인어른 필요 없거든? 어차피 투자자도 생겼겠다. 너랑 갈라서고 돈 많은 집 여자로 다시 골라서 재혼할 거야. 뭐라고? 그러면 너 우리 아빠가 사업하니까 우리 친정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친정에 잘했던 거냐고? 이 파렴치한 자식. 그래, 하자, 이혼. 어차피 나도 너라는 화상이랑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했거든? 어디 나랑 이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 남편 놈의 더러운 본색이 드러나며 저희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편이었지만 행여나 제가 이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뭔 짓을 꾸밀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편 놈이 뭔 짓을 하든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자기 회사에 투자할 돈 많은 투자자가 생겼다는 것에 취해 바람이 든 것인지 투자를 받기도 전에 이곳저곳 돈을 쓰며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투자자한테 투자받게 되면 벌게 될 돈이니 미리 빚을 져서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느 날은 남편놈이 일부러 저를 약올리려는 속셈인지 비싼 명품들을 잔뜩 질러서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라면서요. 그래놓곤 제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당신 이거 보여? 우리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명품관 가서 가방이랑 모피코트랑 큰 마음 먹고 사왔지?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 시계. 어때? 부럽지? 당신 아직 제대로 투자받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다 투자자가 투자 안 하겠다고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투자를 안 하긴. 우리 회사 투자하는 거 확실하다니까? 꼭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했다고. 혹시 당신 약 올라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 선물만 사와서 지금 배 아파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이걸 어쩌냐? 어차피 나 당신이랑 갈라서 그러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당신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내가 비싼 명품 사줄 일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약 오르기는 개뿔. 나도 네 놈이 해준 선물 필요 없거든. 너야말로 그렇게 무턱대고 지르다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라. 하지만 남편 놈은 저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생각인지 비싼 외제차까지 뽑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남편 놈과의 이혼 준비를 하며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인데 갑자기 저희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꺼낸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야, 너 남편이랑 이혼했어? 어? 이혼이라니? 아니, 네가 저번에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준비 중이라고 나한테 말했었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할 텐데 너무 이상해서 말이야. 경미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내가 지금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카페 와서 차 마시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네 남편 어떤 여자랑 선보고 있다? 자기 이혼남이라고 그러면서 선보는 상대 여자네 집 재산이 얼마인지 부모님은 뭐 하는지 그거 묻고 있더라. 아무리 너희 둘 이혼할 사이라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된 것도 아닌데 너 남편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 지금 제정신이냐고. 뭐라고? 영미야, 너 지금 거기 어디야? 알려주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알겠어. 내가 지금 바로 주소 찍어줄 테니까 늦지 말고 와. 저는 친구가 불러준 카페 주소로 택시를 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곳엔 어떤 여자랑 차를 마시며 선을 보고 있는 남편 놈이 보이더라고요. 손에 껴있던 결혼 반지까지 뺀 채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 놈에게 향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소리에 남편 놈은 흠칫 놀라며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선보는 걸 들킬 줄 몰랐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이 자식이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다른 여자랑 선을 보러 다녀? 너라는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기는 한 거냐? 아무리 우리가 갈라서기로 했어도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보다 더 당황한 선보러 나온 상대방 여자분이 어이없어하며 말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유부남이었어? 이혼남이라고 그래서 소개받고 나왔더니만 감히 이혼도 안 한 유부남 주제에 나를 속이려고 들어? 어차피 집사람이랑 이혼할 거라 좋은 자리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미리 나와봤습니다. 솔직히 그거 아닌가요? 뭐 이런 미친 자식이 다 있어. 제가 남편 놈을 잡아 혼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선보러 나온 여자분이 보통 성격이 아닌지 바로 남편 놈의 멱살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더니 남편 놈을 패대기 치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란 창피는 다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선본 여자분에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야 했죠. 그렇다고 선본 여자분한테 안 맞은 건 아니었지만요. 여자분이 왕년에 운동을 좀 했던 것인지 아주 손이 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은 머리끄덩이까지 선본 여자분에게 뜯기며 쥐어터진 후에야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저 대신 남편 놈을 혼내주는 여자분의 모습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놈은 저 몰래 선을 본 게 걸려 무서웠는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혹시나 저한테도 혼이 날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남편 놈이 문자 한 통을 보내왔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면 도장을 찍으러 갈 테니까 연락하라고요. 그러나 전 처음부터 남편 놈과 그냥 이혼해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러 다닌 거고요. 당연히 남편 놈이 잘 못해 이혼한 건데 그동안 속고 산 것이 억울해서라도 위자료 소송을 해 받아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께 남편과의 이혼을 미리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일도 있고 일단 엄마보다 충격을 덜 받을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척 아빠 회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일찍 간 건지 회사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도착을 해서 아빠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우리 딸, 그런데 갑자기 아빠 회사까지는 왜 찾아온 거야? 진짜로 그냥 밥 사달라고 찾아온 건 아닐 테고. 혹시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딸 요즘 백서방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 자식 일인데 아빠가 우리 딸 표정 보면 그거 하나 모를까? 저번에 백서방 보니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고 우리 딸 고생시키고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진짜였나 보네. 아빠, 그게 사실은 정말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백서방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 봐서라도 잘 살아야 했었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딸이 이혼까지 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저는 그날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투자자가 찾아와서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는 얘기까지 전부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분노하고 마셨죠. 그러니까 백서방 그놈이 자기 회사 새로운 투자자도 생겼고 내 회사가 어려워진 것 같으니 필요 없어졌다면서 우리 귀한 딸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지? 아빠. 곧 망하게 될 자기 힘들 때 안 도와준 매정한 처가 필요 없다면서.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진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투자자가 아무 이유 없이 진놈한테 찾아가서 투자하겠다고 한 것 같아?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백서방 회사 투자자 아빠랑 아주 친한 지인이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사업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하도 백서방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딸 생각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 그 친구야 워낙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백서방 회사 투자 하나 만화인데 나한테 젊었을 때 신서진 것도 있고 해서 기꺼이 해주겠다고 한 거였다. 그런데 이놈이 감히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이놈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백서방 투자기로 한 거 당장 관두라고 해야겠어.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놈 절대 용서 못해. 아빠는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며 저와 이혼시킬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남편 놈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최 사장인가? 날쎄.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내가 부탁해서 우리 사위회사 투자하기로 했던 거 말이야. 미안한데 그거 없던 일로 해줬으면 좋겠네. 그 자식이 이제 보니 아주 천하의 몹쓸 놈이었어.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나? 그래, 고마워. 그러면 이따 퇴근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세나. 그렇게 저는 아빠를 따라 그날 저녁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니 아빠 지인분은 당장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걸 취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 지인분도 제 또래의 딸이 있어서 제가 당한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 놈에게 소송을 해 이혼할 생각이었기에 바로 이혼을 해줄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남편 놈을 불러내기 위해 이혼 서류가 준비됐다고 하고 집으로 부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빠는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아빠 지인분을 직접 남편과 만나게 해줄 생각인 것 같았죠. 남편 놈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도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할 이야기 있으니까 당장 집으로 좀 와. 무슨 할 이야기? 우리 어차피 이제 끝난 사이 아닌가? 이혼 서류나 준비되면 연락해. 그 이혼 서류 준비돼서 연락한 거야. 직접 만나야 도장을 찍든 말든 하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바로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남편은 부른 지 얼마 안 돼 도착했고 집으로 들어와 제가 저희 아빠와 함께 있는 모습에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끝날 사이라 생각한 건지 저희 아빠한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은
저에게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계셨네요. 그나저나 투자자가 투자해준다고 해서 그 준비로 제가 요즘 바빠서 말이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어디에 있는데? 어서 줘. 도장 찍고 빨리 가게. 저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 이혼 서류. 어서 도장 찍어. 내가 찍으라면 못 찍을 줄 알고? 아주 시원하게 찍어주겠어. 남편 놈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앞날도 모른 채 신이 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곤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혼 도장도 찍었고 이제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나 가봐도 되는 거지? 짐은 조만간 사람 시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아버님, 저 같은 사위 놓치신 거 안타깝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버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같은 능력 있는 사위 놓친 걸. 전 이제 투자만 받으면 저희 회사도 잘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요. 탓을 하려거든 아버님 능력을 탓하십시오. 그러게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진작 도와줬으면 딸 이혼녀 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남편은 바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 놈을 보며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죠. 잠깐 맥 써봐. 어차피 오늘이면 안 볼 사이인데 내 이야기는 듣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냥 가면 평생 후회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 딸 이혼녀 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나. 요즘엔 누가 그런 걸 흉으로 본다고. 요즘은 이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다고. 아버님, 무슨 이야기요? 혹시 지금 집사람이랑 이혼 도장까지 찍었는데 저 잡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저 자꾸 애걸복걸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전 집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든 이혼할 생각이고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아저씨? 아, 아저씨? 자네 지금 나한테 아저씨라고 했나? 이 포르장머리 없는 놈. 내 도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며 잘 보이려고 하더니 이게 네 놈의 본 모습이었어? 그래, 우리 딸이랑 헤어져 준다니 아주 그거 잘 됐군. 나도 너같이 인간 됨됨이도 안 된 개차반인 놈한테 내 딸 줄 수 없을 것 같거든. 나야말로 우리 딸 니놈한테서 다시 데려가야겠어. 아저씨, 지금 그걸 말하려고 저 붙잡으신 겁니까? 아저씨야 회사가 다 망해가니 한가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아저씨랑 다르거든요.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놈아. 내가 널 붙잡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야. 니놈 회사 투자자가 투자하기로 했던 거 있지? 그건 오늘부로 전부 취소다. 그 투자자가 니놈 회사에 투자하는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야. 에? 이봐요 아저씨. 웬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회사 투자자분이 투자하겠다는 거를 취소한다고 하는데요. 아저씨가 취소한다고 우리 회사 투자자분이 투자를 취소하겠냐고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과연 그럴까? 그리고 아빠는 남편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아빠 지인분에게요. 난데 지금 들어오면 될 것 같네. 지금 바로.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문을 열어드렸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남편은 놀라 정말로 뒤로 자빠져 버렸죠. 최 사장님, 여기를 어떻게? 그러자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긴? 니놈 회사 투자하기로 한 최 사장이 바로 나랑 호용호재하는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거든. 니놈 회사 형편이 하도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최 사장한테 말해서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니놈은 그것도 모르고 니놈이 잘나서 투자 받은 줄 알고 아주 의기양양했었지? 우리 딸한테 내가 니놈 회사 안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면서 나 같은 능력 없는 거지장인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뭐 사업하는 돈 많은 집 딸이라 우리 집 딸이랑 결혼했어?
돈 많은 집 딸 여자로 다시 골라서 재혼할 거라며? 우리 딸이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성까지 봤다고? 나는 혹시나 내가 부탁한 니놈 회사에 최 사장이 투자한 사실을 알면 니놈이 자존심 상할까 봐 걱정해서 비밀로 부탁까지 했었는데 니놈은 내 등에 몰래 칼을 꽂고 있었어. 이 은혜도 모르는 형편없는 놈. 이런 것도 사위라고 내가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내 시간이 아깝군. 니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산 내 딸이 불쌍하다고? 오늘부로 우리 딸이랑도 끝이고 최 사장 회사에서 투자해주는 일도 없을 테니까 어디 잘난 니놈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안 그런가 최 사장? 그렇고 말고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놈한테 내 돈을 투자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자네 말대로 도와준 은혜도 모르는 이런 놈은 아주 상종을 말아야지. 백 사장, 자네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일은 전부 없던 일로 하세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 집사람이랑 아버님한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님, 제발 저희 회사 투자 취소하겠다는 말씀만 말아주십시오. 아버님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요. 제가 다시는 아버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도 않고 집사람한테도 아주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희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희 남편의 손을 아빠는 확 뿌리쳐버렸죠.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언제는 아저씨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아버님? 이미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 왔다는 거 모르겠나? 내가 니놈 회사 투자 안 해준다고 우리 딸 괴롭힐 때부터 이미 선 넘은 거야. 그리고 니놈이 그동안 나한테 사업한다고 회사 어려울 때마다 빌려간 돈 있지? 그것도 당장 갚아. 우리 딸이랑 같이 살았을 때야 내 새끼 남편이니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어차피 우리 딸이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내가 미쳤다고 공짜로 니놈한테 그런 큰 돈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내 돈 갚아!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는 건데 뭣도 모르고 덤비다가 내 인생 아작나게 생겼어. 아버님 그러지 말고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또 내 회사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딸 괴롭히면서 나 무시하려고? 한 번 그랬던 놈이 두 번은 안 그럴까? 그리고 오늘부로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아파트 내가 우리 딸 이름으로 해준 우리 딸 아파트인 거 잊지 않았겠지? 네 놈처럼 사람 돈으로만 보고 이용하려는 놈 제대로 혼 좀 나봐야 해. 남편은 안 되겠는지 이번엔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 마음 좀 어떻게 좀 돌려봐. 그래도 우리 산 세월이는데 나 좀 봐달라고. 살아온 세월? 그 세월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든 인간이 누군데. 우리 아빠가 너네 회사 안 도와준다고 이혼까지 들먹인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러냐고. 네가 원한 대로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어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이건 내가 네 놈한테 주는 이혼 선물이다. 전 마지막으로 남편 놈의 뺨을 있는 힘을 다해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을 저희 집에서 쫓아냈죠. 그런데 제발로 나가려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남편을 쫓아내려고 하니 저희 집에서 안 나가려고 남편 놈이 버팅기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 놈은 경찰들에게 붙잡혀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나 정말 이러면 내 인생 아작난다고. 여보! 저희 아빠 지인인 최 사장님은 남편놈 회사에 투자하는 걸 취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놈은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뱉어내야 하니 잘하면 회사가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놈은 자기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에 했던 행동이며 저 몰래 선까지 본 것까지 제가 이혼 소송을 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 놈과 이혼하며 남편 놈이 가진 게 없으니 재산 분할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위자료는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결혼하고 4년 만에 서로 남남이 된 것이죠. 다행이라면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놈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후 여기저기 거래처에서 대금을 갚지 못해 돈을 달라고 찾아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이혼 후 3개월쯤 흘렀을까. 남편놈은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때가 잔뜩 낀 와이셔츠에 구겨진 정장 바지를 입고 후줄근해서는 정말 거지가 따로 없는 모습으로 저희 집 앞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지 비싼 꽃다발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울면서 애걸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매일 집에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던 당신 얼굴도 그립고 당신이 해줬던 따뜻한 밥도 그립고 요즘 자꾸 우리 같이 살던 생각만 난다고. 내가 이제와 고백하는 건데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당신 많이 사랑했나 봐. 이런 감정 태어나 처음이야. 당신이랑 함께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부잣집 딸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맨몸으로 와. 그러면 내가 리어카 끌어서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당신 하나는 먹여 살릴게. 어때? 당신도 좋지? 너 무슨 약이라도 잘못 먹었냐? 좋기는 뭐가 좋아.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몰랐을 때라면 그래도 평생 같이 하기로 약속한 부부니까 네 놈이 말한 대로 같이 리어카를 끌고 내가 폐지를 줍는 한이 있어도 같이 살았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부부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놈 입으로 그랬지? 우리 아빠 사업 힘들어지니까 거지 장인어른 필요 없다고. 나도 똑같이 이야기해 줄게. 나도 인생 다 망해서 찾아온 거지 전 남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또 한 번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명심하고. 부디 너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전 남편 놈은 꽃다발까지 내팽개치고 바닥에 철퍼덕 앉아선 망연자실해서는 자기 가슴까지 치며 울더라고요. 아이, 괜히 욕심만 부리다가 내가 힘들어도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줄 좋은 여자를 놓치고 말았네. 내가 내 복을 걷어찼어. 한심한 놈, 멍청한 놈. 그게 전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한테도 쫓겨나서 혼자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노가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회사 자금난으로 어려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빠가 새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잠시 힘들었던 건데 그 일이 잘 풀리면서 회사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희 아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큰 코 다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 아빠 사업도 다시 잘 풀리고 있고 저도 남편과 이혼 후 아빠 회사에 취직해 오빠와 함께 아빠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열심히 일을 배워 제 능력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느낀 거지만 여자도 이젠 능력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전 한동안 남자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 남편놈에게 한번 되어보니 남자라면 아주 질렸다고나 할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부모님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했고요. 남편과 이혼을 한 게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남에게 나쁜 짓 하거나 속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잘 살아온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말을 믿고 제 삶을 다시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있겠지만 모두 잘 이겨내시며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